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득 무더운 여름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유난히도 더운 어느 여름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기에 준비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의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자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모습이 보이자마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제가 카페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엄청 빨리 준비하고 나왔는데. 왔어?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일찍 나왔어. 밝은 제 표정과는 다르게 여자친구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별일 아니야. 한수씨 뭐 마실래? 많이 덥지? 시원한 거 마시자. 여자친구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 같은 것이 제게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희야, 무슨 일이야? 내가 널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젠 네 표정만 봐도 다 알아. 무슨 일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는데 역시 한수씨 앞에서는 안 통하네. 뭔데 그래? 혹시 다음 주에 니네 부모님께 인사 가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제가 걱정스레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여자친구와 저는 2년 정도 사귀었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세희야, 솔직하게 말해줘. 뭔가 잘못된 거지? 한수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난 무슨 일 있어도 한수씨랑 결혼할 거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거구나? 그게 말이야. 아빠가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네. 내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잖아. 예전에 우리 아빠 사업 잘못돼서 엄청 고생했었다고. 그래서 혹시나. 근데 난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왜 걱정하신 거야?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게 한수 씨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 아, 내 직장 때문에? 하긴 넌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난 중소기업이니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네. 아빠는 내가 공무원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한수 씨, 근데 난 진짜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건 아빠가 괜히 그러는 거야. 아버님 말씀도 틀린 말 없는 거지 뭐. 걱정 마. 다음 주에 니네 집 가면 내가 아버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한수 씨,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건 조금 더 미뤘으면 하거든? 우리 아빠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내가 되도록이면 빨리 다시 날짜 잡아볼게.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자.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한수씨,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가 고집이 좀 세긴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약하신 분이라 내가 설득하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한수씨한테는 정말 미안해. 근데 내 마음이 변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여자친구는 많이 미안했던 것인지 말을 하는 내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그저 괜찮다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 얼굴은 항상 어두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퇴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한수 씨 휴대폰인가요? 네, 제가 김한수입니다. 누구신지요? 난 세희 아버지 되는 사람이네. 휴대폰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휴대폰을 든 채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세희 아버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지금 나 한수군 회사 근처 커피숍인데 여기로 좀 나올 수 있을까? 저희 회사 근처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아버지가 말한 커피숍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한수입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홀로 앉아있는 남자분에게 뛰어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 커피숍에 남자 홀로 앉아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안 뛰어와도 되는데 뭘 그렇게 뛰어왔어? 얼른 앉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저를 훑어봤어요. 저기 우리 세희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네. 사실 난 한수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 나중에 한수근도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잘 알겠지만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밖에 없다네. 난 우리 세희가 같은 공무원이랑 결혼하길 바랐네.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도 잘했고 지금껏 속 한번 썩혀본 적 없는 딸이었거든. 근데 난생 처음으로 내 말을 거역하면서 무조건 한수근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한수근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나자고 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가 못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낱말일세. 자네 회사도 그렇고 자네가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려. 홀어머니 모시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나? 네, 제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저희 어머니랑 따로 살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신 건 맞는데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세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어요. 혹시 말일세, 내가 우리 세희랑 헤어지라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세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희랑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이군. 저는 세희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자네 뒤에 우리 세희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뭐 그런 말인 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세희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자친구 아버지가 어찌나 무섭게 노려보던지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게나. 다음 주 말씀이십니까? 그래. 근데 내가 자네를 허락해서 오라고 하는 건 아닐세. 단지 우리 세희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네. 그건 똑바로 알아두게나.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리 세희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자네 전화번호도 세희 휴대폰에서 몰래 알아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여자친구 아버지가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런 여자친구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자친구 아버지의 눈빛은 싸늘하다 못해 원망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어쩌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한수씨, 드디어 우리 아빠가 한수씨를 집에 초대했어.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 마음 약하신 분이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날 워낙 예뻐하셔서 나 마음 아파하는 건 절대 못 보시는 분이거든. 그렇네. 근데 한수씨 반응이 왜 그래?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엄청 기뻐. 근데 얼굴에 하나도 안 기쁘다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야.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좀 피곤하네.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갈까? 한수씨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럴까?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난 고민이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홀로 고민만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차마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약속한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아버님과는 다르게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님은 뒤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계셨고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던 여자친구 남동생이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어요. 형! 그런 여자친구 동생의 말에 저 또한 놀란 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긴장을 하고 있던 탓이었던지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형,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 너 혹시?
네, 맞아요. 저 세영이요. 그때 그 트럭 몰던 세영이요. 세영아,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럼요. 형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죠. 근데 형이 우리 누나 남친이었어요? 저 군대 간 뒤로 형이랑 연락 끊겼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아빠, 이 형이 그때 그 형이야. 왜 그때 내가 트럭 몰다가 사고 낸 적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이 형이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다고 했었잖아. 뭐? 그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순간 여자친구 동생, 그러니까 세영이의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세영이와 저의 인연은 참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이네요. 취업을 하고 난 뒤 조금씩 돈을 모아 중고차를 하나 장만했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기도 했었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첫 차였기에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차가 밀리는 것 같아 속도를 조금 줄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때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순간 정신까지 아득해진 채 멍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제게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목이랑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차를 들이받은 젊은 남자가 급히 뛰어왔는데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남자는 잔뜩 겁에 질려있는 듯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 난 괜찮은데 그쪽은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목이랑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는데 심한 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 젊은 남자의 차를 바라봤는데 낡을 대로 낡은 트럭이었어요. 이미 사고는 났고 어떡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갓길에 차 대고 빨리 보험 처리하시죠. 저도 보험회사에 전화할 테니까 그쪽도 보험회사에 전화하시죠. 저기 그게 그냥 차 수리비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요. 저기 그게 남자가 새파랗게 질린 채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를 보며 문득 뭔가가 떠올랐는데요. 혹시 보험 안 드신 거예요? 제 물음에 마치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이 젊은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사실은 제가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거의 안 하거든요. 운전한 일도 별로 없고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버지 트럭에 제 나이까지 보험을 따로 안 들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급한 김에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급하다고 하셨어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매달 얼마씩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젊은 남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매달 얼마씩이요? 네, 지금 우리 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져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까지 낸 거 알면 아버지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매달 꼭 갚겠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는데요.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절망감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에 그 남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선은 지금 배송 가는 모양인데 일 다 보시고 나중에 연락 줘요. 상품이 파손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매달 얼마씩 꼭 갚아드릴게요. 이거 배송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왔고 집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물론 수리비가 꽤 나왔고요. 속이 쓰리긴 했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를 어쩌겠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고 냈던 학생입니다. 그 이후에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셨나요? 네, 목이랑 허리가 조금 뻐근하긴 한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학생은 괜찮아요? 그때 충격이 꽤 컸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 지금 아파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리비는 제가 매달 조금씩 꼭 갚겠습니다. 지금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일부라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나중에 병원비도 정산되면 꼭 말씀해주세요. 내일 병원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타박상 정도일 거예요. 오늘 밤 파스 붙이고 자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은 꼭 다녀오세요. 젊은 남자가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비록 형편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보자마자 그러했기에 연락처만 받고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뒤 그 젊은 남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몇 번 만나서 밥을 같이 먹기도 했어요. 그 젊은 남자가 바로 여자친구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그날 여자친구 집에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빠, 그때 아빠 공장 잘못돼서 직원들 다들 나가고 운전할 사람 없어서 내가 직접 운전했었잖아. 덜덜 떨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차를 들이받아서 어찌나 놀랐던지 진짜 미치겠더라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한수영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들어 눕는다 뭐한다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좁다는 생각만 드네. 그때 그 사람이 확실한 거냐? 그렇다니까. 우리 서로 만나서 밥도 몇 번 먹고 했었어. 그것도 한수영이 맛집 데려가서 만난 것도 많이 사줬어. 그리고 한수영이 힘내라고 많이 응원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아빠도 기억나잖아. 나중에 내 얘기 듣고 아빠가 한수영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밥이나 한 끼 사주라고 돈까지 지어줬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여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고마웠네. 하루아침에 공장이 그리 돼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결국 우리 아들이 휴학까지 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운전까지 하면서 진짜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네가 도와줬다는 소리를 들었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왠지 세영이는 거짓말을 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 낡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이래저래 느낀 것도 많았고요. 사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내내 힘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세영이의 간절한 마음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며 멋쩍은 듯 웃고 있었는데요. 그땐 정말 고마웠네. 정말 고마웠어. 여자친구 아버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걸요. 거기다 세영이가 이미 차 수리비도 다 줬습니다. 어느 날 자네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온 우리 세영이가 그러더구만. 아빠, 내가 오늘 보니 그 형 말이야. 병원 치료도 꽤 많이 받은 모양인데 병원비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밥값도 그 형이 냈어. 라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구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말일세. 병원에 누워서 합의금으로 조금 더 돈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 생각해보게나. 세영이가 보험도 안 들었으니 더 그러지 않았겠나. 그땐 자네한테 어찌나 고맙던지 말일세. 사실 공장은 문을 닫네 마네 그러고 있지. 정말이지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정도였으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네. 일해서 번 돈 고스란히 가져다 줬으니까. 그랬으니 우리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중소기업 다니는 자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거야. 혹여라도 우리 딸 고생하게 될까봐 말일세. 지금은 우리 공장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동안 우리 딸이 참 많이 고생했거든. 애비된 마음으로 그런 것이니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나. 근데 지금은 정말 진심이네. 자네가 우리 사이가 된다는 게 참 고맙구만. 자네 인품 정도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아무 걱정이 없겠어.
여자친구 아버지가 제 손까지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뭐야, 그럼 우리 한수씨 앞으로 신분 상승한 거야? 이제 우리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한수군 정도면 아무 걱정도 없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겠니?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 날짜 잡자고. 여자친구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도 장인어른은 저를 그렇게 예뻐하실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처갓집에 간다고 하면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리실 정도랍니다. 간혹가다 장인어른과 술이라도 마시게 되는 날이면 그땐 내가 자네한테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하네. 그때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그러셨던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뒤부터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남이 사업 체질이 아니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처남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때 아빠 회사 휘청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난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그냥 공무원 할래. 내가 사업 체질도 아니고. 오히려 매형이 회사 오래 다녀서 그쪽으로는 더 나을 거야.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께 공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어머니도 근처로 모시고 와서 자주 안내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가족들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천안과 교통사고가 났던 그 순간 만약 제가 매몰차게 행동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우리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다. 착하게 살면 나중에 그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남 주는 거니? 좋은 일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니까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살거라.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